오늘도 당신의 전화기는 고요했나요? 거실에 켜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려다가도 마땅히 할 말이 없어 다시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젊은 날엔 사람이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모임에 나가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으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 주변을 돌아보니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남들은 다들 어울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외딴 섬처럼 남겨진 건 아닐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해 아주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세상은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당신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죠. 다시 추워지면 또 다가가고 또 찔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인간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자식의 무심함, 지인들의 질투. 우리는 따뜻함을 얻으려다 매번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서도 속으론 비교당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론 지치고 함께 있어도 더 외로웠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곁에 사람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미지근한 온기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의 기분을 맞추고 남의 집 불씨를 빌려 내 방을 데우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식 앞에서, 친구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은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타인의 온기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운 당신은 무리에서 낙오된 양이 아니라 홀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90%는 우리의 인격에 달려있다. 돈이나 명예, 남들의 평판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등불 같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내 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와 같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채워진 시끄러운 모임에서 돌아올 때 마음이 더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면 더 허무해지던가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그런 말들 사이에서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밖에서 소음을 찾습니다.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모임에 나가고 SNS를 들여다보며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밖에서 빌려올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채울 것이 없으므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당신이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음악을 듣는 그 시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지혜를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손님 올 때만 꺼내던 그 좋은 그릇을 꺼내세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예쁜 그릇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책장 속 위대한 친구들을 만나세요. 독서는 시대를 초월한 대화입니다. 공자, 맹자, 톨스토이, 괴테. 그들은 2000년, 100년을 넘어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은 변덕을 부리지 않고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며 당신이 원할 때마다 기꺼이 대화에 응해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당신의 내면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셋째, 자연과 대화하세요.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봄은 어김없이 옵니다. 사람은 등을 돌리지만 해는 매일 뜹니다. 넷째, 창조적 몰입의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고 화초를 기르세요. 결과가 훌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그 순간,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순수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고독을 황금으로 만드는 3가지 지혜.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지키는 3가지 비법을 남겼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을 배우세요.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내지 마세요.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때 굳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요라고 답해도 충분합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시키는 지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둘째, 타인을 바위처럼 대하세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고치려 하지 마세요. 길 위의 바위나 비 오는 날씨처럼 그저 자연현상으로 여기고 지나치세요.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예의라는 완충 장치를 활용하세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마시고 정중한 태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덕목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타인에게 비참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행복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내면이 풍요로워도 몸이 아프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무너지게 되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당신의 건강한 몸이 바로 고독 속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성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자유이며 성숙입니다. 이제부터 전화기가 조용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온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성벽입니다.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이 시간은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왕의 휴식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이 당신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본질만 남은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당신께 전합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당신의 하루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십시오. 다행이다. 오늘도 온전히 내 것이구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나 자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